저는 연봉 5천만 원, 그리고 장기 복무까지 합격한 8년차 육군 대위였습니다. 2022년 11월까지는 말이죠. 군인 연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어쩌면 노후까지 보장된 상황임에도 왜 퇴사를 했는지, 그리고 9개월 동안 어떻게 전역 준비를 했길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나만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무작정 퇴사 지르고 보자 하셨던 분들에게는 안전한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또 막막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31살이라는 나이에 퇴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이지만 주변에서는 도대체 나가서 뭐 하려고, 경력도 없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한 나이잖아 하면서 다들 말렸어요. 게다가 저는 결혼까지 한 상황이라 무턱대고 나왔다가는 정말 가정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퇴사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이유에 앞서서 적응 못해서 나온 거 아니냐, 진급 못할까봐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군 생활 자체는 적성에 되게 잘 맞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어요. 그리고 대위 때 열어본 자력평가에서도 모든 부문에서 상위 10%에 들었고, 원스타부터 포스타까지 장성급 표창도 모두 다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전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 꿈을 위해서였고, 또 다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먼저 제 꿈을 위해서 전역, 즉 퇴사를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직업군인이 꿈은 아니었어요. 다만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되었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억지로 끼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이후에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잊고 있던 꿈이 다시 떠올랐고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제 꿈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강연가예요. 제 이름이 강연주거든요. 이게 약간 매칭이 안 되나? 네. 아무튼 강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네가 뭔데 강연을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대학교 때부터 강연을 다녔고 대전 연합 스피치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꿈을 찾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였는데, 제가 대학교 때 수영 강사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일 가기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 갈 때마다 항상 너무 신났어요. 수영장 가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너무 신난다, 이 생각으로 일을 갔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수영을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영향을 누군가한테 주어서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가치나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구나. 그때 나는 정말 큰 행복을 느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퇴사를 결정한 두 번째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내와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거, 혹은 아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일을 한다면 주말 부부로 사는 삶, 그게 행복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일 때에는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주말에도 가고 싶은 곳을 막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휴가를 써야만 갈 수가 있었거든요. 자유가 너무 없었죠.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아내랑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좀 자유롭게 사는 삶인데, 군인을 하면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역을 선택했던 이유였고, 지금은 실제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내가 반대를 하진 않았냐고요? 제가 전역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거든요. 근데 응원을 해준 사람이 진짜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게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한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면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차는 아니지만 할부 없는 자차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투자했던 집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이 집이라도 팔자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런 상황과 생각들 덕분에 아내가 저를 더 잘 응원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퇴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불안하지 않았냐? 전역 지원서를 낼 때는 너무너무 불안했죠. 영어 스펙 없지, 경력 없지, 사기업에서 원하는 능력 아무것도 없지, 할 줄 아는 게 크게 없었어요. 과연 잘 될까? 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노력을 하니까 이게 극복됐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나만의 루틴을 정하고 이렇게 매일 플래너를 썼어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든 플래너인데 근처 인쇄소에 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야 할 일과 감사 일기, 그리고 확언,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그동안의 노력. 이 플래너가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의 이 성공 플래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을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부터 출근 준비를 하는 7시까지 매일 부자들의 책을 읽으며 독서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하는 때에도 독서를 했어요. 어떻게 출근하면서 독서를 하냐? 오디오북을 들었죠.
출근할 때 30분, 퇴근할 때 30분. 그것만 해도 하루 1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루틴이 있었는데 점심을 최대한 빨리 먹고 왔어요. 빨리 밥 먹고 와서 바로 경제신문 읽거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약 30분 정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퇴근 이후에는 아내랑 식사하고 바로 또 방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을 시작했죠. 새벽에 읽었던 책, 출퇴근하면서 들었던 오디오북, 점심때 읽었던 경제신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기 개발 시간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최소 7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군생활 하면서 말이죠. 이때가 결혼한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신혼 즐기고 이런 것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전역하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이 노력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사라졌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아웃풋하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 바로 SNS였습니다. 자본은 부동산에 묶여있죠. 솔직히 스펙 없어서 취업에 자신 없었죠.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SNS였어요. 이것도 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처갓집에 놀러 갔다가 책상에서 책 한 권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인데 처형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형한테 이거 빌려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처형이 제보 가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져와서 하나 둘 읽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 책의 부제가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 라는 건데 그러면 내 경험도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경험도 없어. 그런데 이 책의 한 문장이 저에게 큰 응원을 주더라고요. 그 문장은 바로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은 없다 입니다. SNS가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내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SNS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2022년에 제가 읽은 책만 138권이거든요.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콘텐츠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엄청난 성과를 냈을까요? 세계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는. 제가 딱 그랬어요.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 팔로워가 잘 늘지 않더라고요. 전역이 한 4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팔로워가 1000명밖에 안 됐어요. 전역하고 이 SNS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진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더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 월급과 비슷한 금액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콘텐츠를 정말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내가 만드는 거에만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분석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잘된 계정들, 잘된 콘텐츠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진짜 다 찾고 찾아서 좋은 것들만 추리고 그걸 또 종이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왜 잘 되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부족한 건 무엇인지, 콘텐츠에서도 이 콘텐츠의 특징은 무엇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왜 잘 되었는지, 초반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엔딩을 하는지 등등을 종이에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목이 생기고 실력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후로는 머물러 있던 제 계정도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5개월간 1000팔로워밖에 못 모았었는데 3700명, 8700명, 187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역하는 시점에는 24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 해답을 바로 시각화해서 찾았어요. 비전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이뤘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저는 전역 후에 좀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 통장 사본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성으로 월 500만 원 입금 이걸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의 책을 계속 읽으면서 꿈은 커야 한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쉽다. 이런 문장에서 좀 힘을 얻어서 중간에 바꿨어요. 1000만 원으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매일 자극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었던 거죠. 옆에서 누가 야 열심히 해, 더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막 100번 1000번 자극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시각화해서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돼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9개월간 올인을 했고 그리고 2022년 12월 그 목표를 실제로 이루게 됩니다. 박수. 자축의 박수.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룬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목표를 쓰고 시각화하고 다음 목표를 계속 정하면서 저에게 오는 기회들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제 퇴사 준비는 바로 SNS 채널을 키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SNS를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 하든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더 나답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선 다 말릴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러다가 망한다 하면서 다 비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도 안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과 위로라고 사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 조언을 듣고 싶다면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 말고 이미 이루었거나 성공을 해본 사람, 혹은 실패를 했더라도 도전이라도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와서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많은 기회가 있는 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냉정한 시장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무한한 기회의 장이냐 냉정한 시장이냐, 이거는 그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 세상이 무한한 기회의 장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 혹은 제가 직접 실행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준비, 즉 퇴사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다음에는 아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아내도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내의 애로사항, 힘든 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의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일하게 저의 저녁을 응원해준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안녕.